이번 뚜퀴즈 주인공은 마치 저와 분대는 다르지만 소대는 같은 그런 가까운 관계의 중간연차 백엔드 개발자인 시옷 양입니다. 영상업계 스타트업에 있다가 탈주하고 제조업 회사의 개발자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탈주하고 지금 이 회사로 오셨다고 하네요. 경력직 개발자 채용 경험담과 팁을 잘 풀어주셨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뚜퀴즈 시리즈는 누구나 다 이렇게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헛바람을 넣는 게 아닙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라고 가볍게 봐주시고 좋은 자극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 네. 조용한 관종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분이 네. 네. 저예요? 네. 죄송해요. 저 사실 저번 주까지 못 봤어요. 진행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저나 다른 조직장님들의 지위를 이용한 강제 출연이 아니라는 거. 저는 명백히 아닙니다. 네, 아니죠. 네. 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업무 외 시간, 맞아요. 업무 시간 빼고 하는 거라는 거. 오프 썼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 건데 혹시 몇 년생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93년생이고요. 연차는 18, 19, 20, 21, 6년 차예요. 6년 차. 네. 그럼 이 회사만은 몇 년 차죠? 이 회사는 21년도에 입사해서 3년 차예요.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저거밖에 안 됐어요. 아, 저는 되게 저희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셔서 훨씬 오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 파트 분들은. 정말요? 이 파트 들어온 건 1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쵸. 네. 아, 그러네. 1년 동안 저희가 되게 많은 일이 있었나 너무 봐요. 많은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고인물급으로 돼버렸어요. 1년 안에.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원래 ESFP가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다시 해봤고 ENFP가 나왔어요. ENFP요? 약간 좀 부정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면 제 주변 ENFP들의 특성을 아는데 걔는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아, N의 상상. 네.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T가 나올 줄 알고 사실 다시 한 건데 F가 높더라고요, 요즘.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기분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출퇴근하는 지역은 어디시죠? 전 광교 살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광교 호수공원이 원천 유원지였을 때부터 토박이었다고. 맞아요. 수원 거의 토박이었고 광교 산 건 근데 얼마 안 돼요. 1년 정도? 저희 회사가 약간 학교를 물어보는 게 좀 실례라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안 물어볼 거예요. 네. 전공이 어떻게 되셨는지. 미디어학과. 미디어 학과는 뭘 하는 데죠? 개발,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뭐 영상, 미디어, 디자인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네, 두루두루 맞아요. 다루는 과네요. 그러면 그 다양한 것들 중에 본인이 되게 제일 재밌어 하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영상을 되게 좋아해서 네. 사실 그 과에 입학한 거였거든요. 영화 감독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영상 관련된 과목들 되게 많이 듣고 졸업까지도 거의 영상 과목만 듣고 졸업했던 것 같아요. 영상의 꿈을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맞아요. 영상도 하고 거기서 맞아. 프로그래밍 맛도 보고 하신 거네요. 맛을 1, 2학년 때 잠깐 보고. 영상 과제 같은 것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네. 단편 영화 찍기. 10분에서 15분 되는 거 막 찍고 뮤직비디오 만들고 이런 과제들을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서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음. 그쪽을 업으로 삼으셨어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개발자가 되셨단 말이죠. 왜 그쪽으로 안 가고 개발자가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영상 스타트업에도 입사를 했었습니다. 1년 좀 안 되게 일을 했었거든요. 맛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은 거죠. 왜죠? 우선은 영상이라는 직종이 일반적인 이제 회사랑 좀 달라요. 저희는 보통 9to6라고 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는데 영상 쪽 업계는 그런 게 없어요. 새벽에도 촬영을 나가야 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뭐 밤 새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되어 있는 업계 분위기가 좀 많이 부담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전 되게 주관적인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었어요. 영상이라는 건 해답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윗분들이 이거 재밌다, 너무 별로다 이 말 한마디가 저한테 좀 너무 세게 오는. 하긴 그렇죠. 영상이라는 게 같은 영상을 봐도 누구나 맞아요.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워라밸도 보장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업으로 짧게 하시면서 재밌는 일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가끔 술자리에서 풀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좀 독특한 경력이 있는데 성인 영화를 찍는데 알바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출부를 했었어요. 스크립트 막 이런 거 작성하고 대사는 아니고 스크립트가 뭐냐면 한 장면을 찍으면은 이 해당 주인공 각도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다 적어요. 그러면 그 다음 씬의 옷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네. 맞춰야 되잖아요. 그 스크립트를 보고 다시 그걸 맞추고 이 장면에서 또 그걸 쓰고 이게 B급 성인 영화예요. 네.
이런 경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연예인들도 생각보다 좀 몇 명을 만났었는데 BTS 분들이랑 그 BTS가 우리가 아는 BTS 맞죠? 맞습니다. 방탄소년단 어땠어요 그때는? 17년도니까 DNA 나오기 직전이랑 물론 그때도 굉장히 음. 훌륭한 가수였지만 이제 시작할 때 맞아요. 지금 그래미 그쪽을 가기 직전이었어요. 굉장히 젠틀하셨고 실명을 언급해도 될 것 BTS 뭐 전국은 다 아는데요. 제이홉 그분이 진짜 매너가 좋으셨어요. 그분만큼 매너 좋은 연예인은 못 봤던 것 같아요. 하긴 제이홉 관상만 봐도 되게 사람이 맞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분의 미담을 몇 개 풀어보자면 저는 완전히 말단 막내였고 저희 팀이 메이킹 필름을 찍는 팀이었는데 메이킹 필름이다 보니까 가서 몰래 찍어야 했단 말이죠. 그 카메라를 보고도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리액션을 먼저 해주시고 저희한테도 먼저 식사는 하셨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되게 매너가 좋으셨어요.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맞아요. 크게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맞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때는 개발자 붐 일기 전이었잖아요. 완전 전이었어요. 개발이 뜰 거라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할 줄 아는 게 영상 아니면 프로그래밍이었어요. 영상 수업을 거의 메인으로 듣긴 했지만 전필로 들은 것들이 프로그래밍이었거든요. 영상을 접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개발에 대한 꿈이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리스크가 맞아요. 적은 거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나 개발하는 건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건 알고 계셨던 거고. 맞아요. 근데 배운 게 그 당시 자바를 안 배웠어요. C밖에 안 배웠거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자바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언제 처음에 배우신 거예요? 영상 그 스타트업 때려치고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이라고 코스타 개발 가르쳐주는 그 구비 지원 받고 이런 거 돈 주면서 배우고 이런 그다음에 나중에 중소기업 쪽의 면접이나 이런 거를 어사인해주는 거기를 들어가서 그때 자바를 배웠어요. 거기 들어가려면은 시험이 있어요? 자소서 쓰고 그거 기반으로 면접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지원자가 많나요? 경쟁률이 높아요?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고 당시에는 좀 있었거든. 넣으면 되는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반이 꽉 차긴 했다? 지금은 좀 더 경쟁률이 높을 수 있겠네요. 준비를 하시면서 겪은 경험들이 뭐가 있을까요? 코스타를 한 6개월을 다녔거든요. 6개월 동안 9시까지 거의 가고 6시까지 쭉 프로그래밍만 하는 거예요. 수업 듣고 프로그래밍 짜고 자바 공부하고 이제 세미 프로젝트들 한 챕터 끝나면은 그거 관련된 프로젝트들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이었다 보니까 장점이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신입을 뽑을 때 자소서의 대부분은 다 프로젝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별 과제 같은 걸 많이 시키는 거예요? 조별과제 진짜 많이 시키고 조장을 나눠가지고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 아, 그러면은 얼추 리딩 경험도 좀 있겠네요. 그쵸. 아, 굉장히 좋네. 나중에 최종 프로젝트를 내야 해요.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DB는 어떤 거를 했고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짰고 문서 작업을 하는 것까지가 최종 프로젝트인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게 취업 과정에도 도움이 되고 혹시 지금 일하면서도 도움이 되던가요? 이제는 사실 가물가물하긴 한데 사실 기억이 좀 안 나죠. 18년도니까 저한테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뭐 이 회사 오시면서 네. 그 채용 프로세스 겪은 게 뭐가 있어요? 18년도 6월쯤에 이제 코스타 끝나고 그 다음에 10월에 예전 회사에 입사를 하고 예전 회사 너무 싫어가지고 딱딱한 분위기에 소위 말하는 정통 대기업이거든요. 어려우신 분들도 좀 많은데 어떻게든 탈출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21년도 대규모 경력 공채 그거로 들어왔거든요. 첫 번째가 알고리즘 코테를 풀었고요. 두 번째는 과제가 있었고 세 번째가 당시에는 코로나였는데 특이하게 이 회사는 대면 면접을 하더라고요. 면접 보러 가고 네 번째 최종도 면접이었고 호텔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코테 스터디랑 막 면접 스터디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은 꼭 풀자 해서 백준이랑 프로그램 버스 열심히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교 때 배웠다고 해도 CS 지식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관련된 제일 유명하다고 한 책을 일단 다 사서 거기에 이제 면접에 보통 나오는 필수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다 외웠어요. 그냥 책 읽고 다 외웠어요. 그 책이 혹시 뭐 그런 건가요? 뭐 기술 면접에 나오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네트워크 기초 뭐 이런 것 CS가 보통 네트워크 뭐 운영체제 이렇게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책들을 다 하나씩 사서 그냥 외웠어요. CS 지식은 혼자 공부를 했는데 그 큰 카테고리 몇 네네네. 책을 하나씩 사서
그냥 외웠다. 네. 좋은 대답입니다. 이게 어떤 꼼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외운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기술 면접 볼 때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리액션을 되게 잘 해주시고 이상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좀 그걸 바로 잡아주셔서 대답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였어서 다 말을 되게 친절하고 예쁘게 해주시는 느낌. 그런 데에서 제가 좀 여기 좀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에 대해 제 의견을 더하자면은 큰 대규모 채용의 회사들은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사람이 네. 너무 없다는 거. 사람을 어떻게든 내 사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맞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면접은 저는 무조건 뻔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에 한한 것 같긴 하고요. 신입분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경력은 입 터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것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신 실속이 없으면 당연히 떨어지고. 맞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 뻔뻔한 것도 좀 실속이 있게 뻔뻔해야 돼요. 이게 실속이 없이 입을 털면은 다 뽀록이다. 다 뽀록 나고 최대한 내가 어디서 프로젝트에서 했던 거 그 관련된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짧은 시간에 응.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실속이 있게 네. 뻔뻔해야 된다. 맞아요, 실속이 맞아요. 없이 뻔뻔하면 안 된다. 맞아요. 혹시 기억나는 면접 질문 있어요? 너무 오래됐나요? 저는 기술적인 면접은 사실 크게 걱정 안 되는데 가장 걱정했던 건 최종 면접이었어요. 최종 면접은 보통 인성 면접으로 들어갔거든요. 인성 면접에서는 보통 예전 회사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가장 걱정됐던 질문은 예전 회사가 제조업이었어요. 근데 제조업에서 왜 로 전향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하면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 빡시게 공부를 했고 바로 그 질문 하더라고요. 제조업이든 다 똑같이 데이터가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라. 저는 예전 제조업에서도 그 해당 데이터들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절대 데이터가 뭐 변경되거나 이런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또 똑같이 생각한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게 되게 좀 팁이 될 것 같은 게 면접이라는 게 개발자가 기술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 맞아요. 좀 높으신 분들은 이 업계에 대한 분위기를 아는지 뭐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맞아요. 미리 예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거 되게 많이 질문하실 거예요. 다른 직종으로 오시는 케이스에 한해서는. 전 회사에서 이 회사 오고 나서 그쪽에서 하는 개발이랑 여기서 하는 개발이랑 뭐 차이가 있어요? 재밌어요. 훨씬 재밌고 힘든 건 거기가 훨씬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개발이 어려워서 힘든 건 아니고 사람이 힘들었었던. 맞아요. 사람 일이 제일 힘들죠. 근데 개발적으로만 따지면 여기가 훨씬 낫다고 당연히 보는 게 거기서는 주도적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컨설턴트 분들이 뭐 웹 개발은 이렇게 하세요, 스프링 이렇게 개발하세요라고 짜주면 개발자들이 그거에 맞춰서 무조건 짰어요. 물음표가 생겨도 질문을 윗분들한테 해도 답변이 안 돌아와요. 그런 식으로 짜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을 해소를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막 하고 싶은 거 알아서 찾아서 해도 돼요.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하죠. 근데 좀 솔직한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좀 많이 일이 바쁘잖아요. 네. 되게 화이팅 넘치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몇 달 전에 봤던 표정이랑 지금이랑 좀 달라요. 약간 좀 다르고 이거는 그냥 제가 약간 꼰대 같은 말인데 제가 그래도 살짝 좀 오래 다니긴 했으니까 되게 일이 재미없어질 수 있고 일에서 의미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다 소중한 일이고 뭐 드랍 되더라도 네. 그런 거를 알아서 잘 재미를 찾으시고 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티가 이거 많이 났군요. 그냥 제가 멀리서 지켜봤을 때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걱정이 돼서 한 얘기였어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벌써 30분 다 끝났어요? 오씨, 아쉬운데? 네. 지금 개발자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최종적인 꿈이 있으실까요? 저는 영화 감독의 꿈입니다. 개발은 그냥 회사 일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종종 주변에 개발로서의 자기의 자아를 찾으시는 그런 분들이랑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개발자라고 하면 되게 뭔가 특별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개발자면 공부도 맨날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는 그냥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네. 업무를 잘 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직장인인데 네. 개발자는 그러면 안 된다. 어. 그런 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요. 전 그냥 여길 다니는 회사원이고요. 그냥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듯 전 개발을 하니까 개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에요.
맡은 일을 잘 해내면 되는 거지. 맞아요. 저는 딱 그 정도도 되게 괜찮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영화 감독의 꿈이죠. 맞아요. 영화 감독 얘기를 안 했네. 전 영화 감독이 꿈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영상을 제가 피했던 게 주관적인 관점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한 50살쯤에는 이런 주관적인 평가에 제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뻔뻔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꿈을 미뤘어요. 돈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그걸 해야 돼요.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브이로그도 하시잖아요. 얘기해도 돼요? 하지 말까요? 해주세요. 아, 네. 그냥 해주세요. 그렇다는 점 제가 고정 댓글에 써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 조언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저처럼 업을 바꿔서 개발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당시에 무조건 최선을 다하시고요. 공부 진짜 많이 하셔서 와야지만 돼요. 그 와중에 좋은 회사만 가야 한다 이 생각은 버리시고, 저도 이 회사 연 거를 경력으로 왔기 때문에 기회는 많고 다양하다. 일단은 개발자라는 꿈을 이뤄두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들을 다시 찾거나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뭘 완벽하게 이루기는 맞아, 어렵잖아요. 차근차근히 가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판뚜에게 하고 싶은 걸 마지막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오래 얘기한 거는 약간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구독, 좋아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회사 생활 너무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잘 지내봐요. 열심히 할게요. 얼굴도 밝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